(1980년 11월) 김포공항. 뉴스는 이렇게 전했다. 활주로에서 2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종결됐다. 공식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내 삼촌, 공항에서 평생을 보낸 남자. 그리고 그의 죽음 뒤 한 권의 수첩에서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당시 삼촌은 새벽 점검 중 활주로에 불법 진입한 검은 세단을 보았다. 남자 3명이 내리고 무거운 가방 2개를 옮겼다. 그때 떨어진 두툼한 수표 다발. 잠시 후 도착한 인물은 공항 보안대장이었다. 그때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본 건 말하면 안 되는 장면이었죠. 며칠 뒤 삼촌은 낯선 시선을 느꼈다. 출근길 버스, 사무실, 집 근처까지 낯선 눈길이 따라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왔다. 그날 일은 없었던 거다. 다 잊어라. 낯익은 목소리, 바로 보안대장이었다. 바로 아침이 되자 삼촌은 경찰서에 달려갔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돈가방을 옮기는 걸. 하지만 경찰은 메모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진술서 작성조차 거부당했다. 마치 경찰조차 이미 누군가에게 길이 막혀 있는 듯했고, 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오히려 위험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부터 가방을 내렸던 관련자들 3명이 사라졌다. 남자 3명 중 2명은 교통사고로, 1명은 실종되었다.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친 기자는 가정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 지워졌다. 남은 건 나 혼자뿐이었다. 삼촌은 자기 이름도 명단에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일상이 감옥이었다. 밤마다 현관문 손잡이가 덜컹거렸고, 창문 너머에서 4번, 5번 발소리가 멈췄다. 눅눅한 종이에 쓴 협박장이 신문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넌 다음이다. 삼촌은 매일 밤마다 술에 의존했고,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을 끌 수 없었다. 가족들은 삼촌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다. 자주 연락이 되지 않아. 한 번은 집에 찾아간 적이 있지. 그런데 집에 없었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집에서 기다렸더니 새벽에 집에 들어왔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어디서 마셨는지, 온몸에 술 냄새만 진동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문을 테이프로 다 가리더군.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단다. 삼촌은 가족에게조차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겨울밤, 삼촌은 버려진 창고에서 수첩의 내용을 적고 있었다. 그때 실종된 마지막 용의자가 나타났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돈 만지는 순간 끝이야. 너도 죽는다고. 그리고 씻은 듯 눈동자가 흐려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곧이어 낡은 창고문이 열리고 묵묵히 걸어 들어오는 구둣발 소리가 났다. 삼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 뒤편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며칠 후 삼촌 집 대문에 낯선 문양이 칠해져 있었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한 곡선과 낯선 기호들. 수첩 속 마지막 페이지에도 똑같은 문양이 있었다. 그건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표시였죠. 그날 이후 삼촌은 과묵한 사람으로 변했다. 누구와도 쉽게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삶은 늘 감시받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낯선 차량이 집 앞에 서 있었고 새벽에는 구둣발 소리가 현관 앞에서 멈췄다. 그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사는 듯한 공포에 갇혀 지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얼마 뒤 삼촌이 죽은 후 나는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목격 장면, 사람들의 죽음, 협박의 흔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다.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래 기묘한 문양과 함께 한 줄이 있었다. 그날의 돈은 결국 내 손에 있다. 삼촌은 목격자이자 돈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우린 모두 삼촌이 피해자라 생각했다. 그런데 수첩의 내용은 삼촌이 숨겨진 두 번째 가방을 몰래 챙겼다는 사실. 누구도 모르게 삼촌은 매일 공포에 떨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발각될까 조마조마했던 것이었다. 침묵했던 것도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숨긴 돈 때문이었다. 침묵을 한 이유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금까지 생각한 내가 참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삼촌은 무섭고 두려워서 술을 먹은 게 아니라 훔친 돈을 펑펑 써가며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밖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이 돼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다. 삼촌이 두려워했던 건 진실을 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는 목숨 깎아도 바꿀 수 없는 피 묻은 돈을 움켜쥔 채 밤마다 자신을 지켜보는 그림자의 압박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문제는 삼촌이 죽은 뒤였다. 내 집 현관에 같은 문양이 칠해졌고 휴대폰으로 걸려온 낯선 기계음. 돈 돌려놔야 한다. 나는 돈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도 창문 너머에 서 있는 실루엣. 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낯선 구둣발 소리가 밖에서 다가오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김포공항 돈가방 사건. 공식적으로는 단순 절도. 그러나 수많은 죽음과 실종, 지워진 기록, 그리고 남겨진 수첩이 말해준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촌이 그 돈을 가져갔듯 이제 그들의 눈은 내게 옮겨왔다. 내가 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